때가 나왔는데 직원이 실수로 커피를 조금 쏟았네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마 10중 8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괜찮아요. 닦으면 되죠. 천천히 하세요.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죠. 당신의 입꼬리는 완벽한 15도 각도로 올라가 있고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장면을 바꿔볼까요? 저녁 8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혹은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니? 그 순간 아까 그 천사는 어디 가고 웬 짜증 섞인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아, 좀 나중에 얘기해. 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이상하지 않나요? 밖에서는 낯선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우리가 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모진 말을 뱉어내는 걸까요? 밖에서는 젠틀맨, 커리어 우먼인데 현관문만 넘으면 시한폭탄이 되는 이 기이한 이중성. 여러분, 혹시 내가 성격 파탄자인가? 하고 자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성을 탓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생존하기 위해 벌이는 아주 필사적인 하지만 슬픈 사기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라는 메스를 들고 이 불편한 진실의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우선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CEO, 전두엽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장님의 썰렁한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고 만원 지하철에서 욱하는 성질을 누르고 스마트폰만 쳐다볼 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충동을 억제하고 예의를 차리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이 고상한 작업은 사실 뇌 입장에선 중노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가면을 쓴다고 하죠. 이 가면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낯선 타인들을 대하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동안 전두엽은 연료인 포도당과 신경전달물질을 미친듯이 갖다 씁니다. 자,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전두엽 배터리 잔량은 5% 미만입니다. 절전 모드에 들어갈 위기죠. 이때 뇌는 집을 무엇으로 인식할까요? 바로 충전소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뇌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여기는 안전지대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자.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자아 고갈이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건 사실 여러분이 가족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나 밖에서 참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 더 이상 친절을 베풀 에너지가 1도 없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밖에서 썼던 그 엄청난 억제력의 스위치를 꺼버린 상태, 즉 필터링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집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밖에서 더 착한 사람일수록, 밖에서 더 치열하게 참은 사람일수록 집에서는 더 빠르게 방전되어 퉁명스러워질 확률이 높다는 슬픈 사실이죠. 하지만 단순히 피곤해서라는 핑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나서도 가족의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뇌과학적 원인, 예측 가능성과 뇌의 효율성이 등장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환장하고 익숙한 것은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소개팅 상대를 떠올려보세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예측이 안 되죠. 이때 뇌는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파민을 뿜어내며 상대에게 초집중 모드를 발동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리액션을 하죠. 뇌 입장에서는 이것이 탐구해야 할 흥미로운 과제니까요. 반면 가족은 어떤가요? 엄마가 방문을 열 때, 아내가 입을 열 때 여러분의 뇌는 이미 0.1초 만에 시뮬레이션을 끝냅니다. 아, 또 잔소리 하겠네. 밥 먹으라고 하겠지. 오늘 회사 힘들었다고 하겠지.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족은 더 이상 도파민을 유발하는 자극이 아니라 배경화면이나 백색 소음과 같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뇌의 망상활성계라는 부위입니다. 이 녀석은 정보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익숙하고 반복되는 정보는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말을 걸면 알았어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 뇌는 그 소리를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뇌가 굳이 에너지를 써서 탐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버린 습관화의 저주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원시적인 기관입니다. 이 편도체는 매 순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면 내 생존이 위험해질까? 직장 상사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화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해고당하겠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편도체는 이걸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두엽에게 참아. 비상사태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도 부모님이 호적을 파버리거나 배우자가 당장 이혼 도장을 찍지는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는 절대적인 신뢰. 편도체는 계산을 끝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안전해. 여기서는 내 감정의 쓰레기를 배설해도 생존의 위협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역설적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 좀 억울하신가요? 아니, 내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데 어쩌라고? 밖에서 힘들어서 그런 건데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본능대로 전두엽이 방전된 채로 가족에게 짜증을 쏟아내는 동안 가족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밖에서 남들에게 쏟았던 그 친절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당신에게 던진 오물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의 뇌도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반가움보다 긴장감을 먼저 느낀다면, 가족들의 편도체가 당신을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단단한 안전 애착의 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자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분의 마법을 제안합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딱 3분만 뇌를 속이세요. 차 시동을 끄고 내리기 전, 혹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집 앞 벤치에서 딱 3분만 멈추세요. 그리고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지친 김대리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다. 다정한 딸이다. 이 짧은 전환 의식만으로도 방전되었던 전두엽은 쥐어짜듯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가정 모드로 재부팅을 시도합니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고 3분만 기다려도 전원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가족을 아주 약간만 낯선 사람처럼 대해보세요. 오래된 가구처럼 뻔하게 보지 말고 오늘 처음 만난 귀한 손님처럼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고 묻는 그 사소한 호기심이 익숙함에 절여진 뇌의 도파민을 다시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친절의 반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밖에서 쓴 가면을 집에서 벗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얼굴이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퇴근길 현관문 앞 그 3분의 멈춤이 여러분의 저녁 풍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는 스마트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뇌와 가족관계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